똑같이 노력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이 잘 풀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학벌도 비슷하고 환경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면 한 사람은 좋은 인연 속에 둘러싸여 있고 또 한 사람은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입사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능력, 비슷한 출발이었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면 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고 또 한 사람 곁에서는 사람이 떠나 있는 경우가 있죠. 노력이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운이 없었던 걸까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노력이나 운만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그 사람 주변에 이미 흐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인연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어떤 사람은 인연이 왔다가도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철학자들은 운명이라 했고, 종교는 신의 뜻이라 했고, 어떤 이들은 그저 팔자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리고 끝내 설명이 되지 않을 때 많은 이들이 결국 이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저 사람은 조상덕이 있나 봐. 어쩌면 그 말은 단순한 체념의 표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삶을 지켜본 사람들이 남긴 말 안에 우리가 아직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어떤 흐름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그 질문을 함께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때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감정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설명할 수 없는 불균형에 대한 의문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노력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서운함일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어긋나는 느낌, 그 감정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침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죠. 그 무언가에 이름을 붙이고 싶은 마음, 그것이 어쩌면 조상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만드는 심리의 출발점일 수도 있습니다. 조상덕이라는 말을 단순한 운명론으로 해석하면 결국 나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끝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온 흐름까지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평생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고 약한 이를 외면하지 않으며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그 방식이 주변에 남긴 인연의 결은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조상덕이라는 말은 어쩌면 바로 그 흔적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 안에는 단순한 팔자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삶의 방식과 태도가 어떻게 다음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오래된 관찰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요? 그 흐름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단절된 점이 아닌 긴 흐름 위의 한 지점으로 봅니다. 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업보라고 하면 벌을 받는다는 느낌이 먼저 떠오르지만 본래 업은 단순히 행위와 그 흔적을 뜻합니다. 어떤 씨앗을 심었느냐가 어떤 땅의 성질을 만드는가로 이어지는 것처럼 한 사람이 살아온 방식은 그 사람 주변의 인연과 분위기를 서서히 빚어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한 사람의 생애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이웃을 대하는 방식을 보며 자란 아이는 특별한 가르침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비슷한 태도를 몸에 익히게 됩니다. 삶의 습관과 가치관이 말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조용히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안에는 낯선 사람에게도 먼저 인사를 건네는 분위기가 있고 어떤 집안에는 조심하고 닫는 것이 기본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태도의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을 대하는 태도,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하는 방향, 인연을 다루는 방식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결로 이어지는 것. 그 흐름을 불교에서는 업의 축적이라고 바라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간다. 마음이 으뜸이 되어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가 그 사람이 맺는 인연의 성질을 만들고 그 인연의 성질이 세대를 넘어 다음 사람에게 닿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다 돌을 만나면 돌을 깎는 것이 아니라 길을 돌아 흘러가듯 오랫동안 쌓인 업의 흐름은 그 방향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정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흐름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 불교가 바라보는 업의 또 다른 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이 쌓이는 사람과 복이 새는 사람 사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세 가지 흐름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베푸는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태도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할 때보다 먼저 내어줄 때 인연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비슷한 방식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닿고 그 흐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렵던 시절에도 끼니를 나눌 수 있으면 나눴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나눠줄 것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 그분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며 자란 자녀들은 자라서도 자연스럽게 비슷한 선택을 했습니다. 특별한 가르침이 없었어도 흐름은 이미 다 있었던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물러서지 않는 태도 하나가 오랜 시간 동안 그 집안의 인연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왔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업이란 이렇게 말보다 삶의 방식으로 전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망이 쌓이지 않는 마음의 구조입니다.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을 오래 붙들고 있는 사람과 흘려보내는 방법을 아는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보이는 차이가 생깁니다. 원망은 에너지를 안으로 가두지만 놓아주는 마음은 관계를 다시 열어두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어떤 분은 오랜 직장 생활 동안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을 이유로 사람을 닫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순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결국 자신이 가장 무거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원망이 쌓인 마음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좁게 만듭니다. 반면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한때 다쳤던 관계가 다시 열리는 경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은퇴 후에도 좋은 인연들이 곁에 남아 있었는데 그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복이 새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막힌 곳이 적은 것. 그것이 업의 방향을 가볍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흐름을 열어두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작은 것을 흘려보내지 않는 감각입니다. 복이 쌓이는 삶을 들여다보면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장면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습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그 인연을 오래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길 위에서 잠깐 나눈 대화에도 예의를 잃지 않는 사람 곁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남아있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매력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 태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곁에 머물고 싶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만남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런 자리에서 조용히 업의 방향이 잡혀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복이 쌓인다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작은 자리에서 반복된 선택들이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거창한 결심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건네는 작은 태도 하나가 어쩌면 더 오래 남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복이 새는 사람은 큰 것에서 새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자리들을 무심코 흘려보내는 데서 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별개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연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가 쌓여서 흐름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 기억이 되고, 기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다음 사람의 태도가 되어 조용히 흐르는 것. 그것이 세대를 넘어닿는 흐름의 실체일 수 있습니다. 복이 쌓이는 사람과 복이 새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이 정해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인연을 대했는가,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써왔는가, 그 흐름이 쌓이고 이어지면서 삶의 결이 달라지는 것일 수도 있지요. 그리고 그 흐름은 먼 과거에서 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건넨 말 한마디, 억울함을 붙들거나 내려놓는 선택,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인연을 대하는 방식,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똑같이 노력해도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그 답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 답은 하나의 문장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복이 쌓인다는 것은 결국 선택의 축적일 수도 있고, 인연의 방향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이미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여백 속에 각자의 답이 조용히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